안녕하세요. 저는 외대 어학연구소 교육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. 다 아시다시피 9월 4일에 있었던 2025학년도 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하지만 저의 총평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총평과는 좀 차별점을 두고 싶어요. 일단 저는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학생의 마음으로 이번에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.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총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아마 지금 학생들 중에는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1등급이 1.4%였고 이번에는 지금 8에서 최대 10%까지 여러 교육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제가 실제 학생의 마음에서 풀어봤다고 했잖아요. 학생의 마음에서 풀어봤을 때 6월에 비해서 9월 달이 확실히 답을 고르는 거는 용이했던 측면이 있긴 있어요.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. 하지만 6월에 비해서 9월에 지문이 무조건 다 완전히 술술 읽히는 지문만 나왔냐? 제가 진짜 시간을 나름 재놓고 이렇게 풀어봤을 때는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푼다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학생들에게 있었을 것 같냐면 2등급 초중반을 맞는 학생들 중에 1등급 90점대 초반으로 좀 수월하게 진입했던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변수가 3등급 초반대 70 초중반을 맞던 학생들이 80점 초중 80 한 3점 정도 80점에서 83점 정도를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요, 6월 달에 5등급 정도 맞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이번에 3등급 맞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는 또 의문도 들기도 해요.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를 고르는 자체가 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역시 지문의 난이도는 수능답게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한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여전히 5등급대에 머물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1등급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해요. 그리고 3등급 학생들이 2등급으로도 많이 갔을 것 같고요. 2등급 학생들 중에 1등급으로 옮겨간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여전히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아주 낮거나 술술 읽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총평입니다. 왜냐? 저는 학생의 마음으로 풀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답만 고르는 거가 쉬워졌다 그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답 고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실 제가 이 총평을 하는 대상은요,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고3이 아니에요. 고3이 아니라 제가 이 총평을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누구냐면 좀 놀랄 수도 있지만요, 저는 중학생들이에요. 초중학생들과 초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자, 초중에서 입시를 강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문제풀이 초등학생, 중학생부터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요, 입시 영어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려면 문제 많이 풀어서 성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,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진짜 영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.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영영사전. 우리 법 공부하는데 법전 안 보면 안 되죠? 영어 공부하는데 영영사전 당연히 봐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영영사전식 학습을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. 언제부터요? 초등학교
중학교 때부터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능이 아무리 답을 고르는 게 쉽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안해요.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또 9월달처럼 쉽게 답을 고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언제나 늘 안정적인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3등급 맞다가 2등급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. 왜냐? 6월과 9월에 평균을 내가지고 자기 점수를 예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수능에서 만약에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채점 결과가 아마 한 달 후에 나올 텐데 만약에 1등급이 10%가 나와버리잖아요?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? 그럼 평가원에서 분명히 이거를 조절하기 위한 작업을 할 거거든요. 그런데요, 저도 실제로 문제를 내본 사람이긴 하거든요. 고등학교, 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약 7, 8년에서 한 10여 년간 계속 문제를 냈던 사람인데요. 여러분, 신도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난이도 조절이에요. 즉 무슨 말이냐면 6월에 1%밖에 안 나왔죠. 근데 9월에 10%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평가원에서 9월보다는 좀 어렵게 내야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조금만 또 설정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또 갑자기 6월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왜냐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기 혼자 내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 명이 다 합쳐가지고 문제를 낼 텐데 이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실제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우리 내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난이도가 조절이 되질 않아요.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는 뭐냐? 6월처럼 나오든 9월처럼 나오든 언제나 일정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나 이제 영어 공부 해야지 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. 아니요, 안 된다고 봐요. 거의 안 될 거다. 언제부터 해야 한다?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. 근데 그게 단순히 문제 푸는 입시 영어면은 문제 푸는 거다? 그게 아니고요. 진짜 영어. 그게 저희가 강조하는 방향성입니다. 이상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